에, 오늘 연합뉴스예요. 오늘 연합뉴스 2025년도 12월 14일자 기사. 뉴스 초점. 계속되는 중일 갈등. 트럼프 특사 젤렌스키 베를린 회동이라는 기사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우리 한국도 그 해외 뉴스지만 우리 한국도 관계돼 있고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서 중국과 일본이 싸우면 우리 한국이 난처해지죠. 좋을 게 없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트럼프 특사가 젤렌스키를 만났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내가 보기에는 대만이나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하는데 가해국하고 피해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차기 우리나라 남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대만과 중국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중국이 난징 대학살 88주년 추도식에서 일본을 겨냥한 강경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난징 대학살 때 일본이 행한 것은 인간 말종짓을 했죠.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스티브 위코프 특사가 독일 베른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정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데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형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질문은 중국이 난징 대학살 88주년마다 국가 추도식을 열었습니다. 엄청난 사람 학살했죠. 일본 놈이 그렇게 잔인해요. 근데 전혀 미안한 감을 얻질 않잖아요. 독일하고 달라요. 최근 중일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 최고 지도부 참석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이날 행사에는 시진핑 국가주석 등은 참석하지 않았는데 어떤 의미를 보십니까? 질문 2에 중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추도식을 계기로 중국의 일본을 향한 공세도 한층 더 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은 7.3.1 부대의 세균전 범죄를 입증한다며 러시아가 비밀 해제한 하바로스키 재판 기록도 공개했고 전 7.3.1 부대원의 38분 분량의 증언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위안부 문제도 재부각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일본은 우리나라 애국자들 가지고 생체 실험을 해서 일본에 뭐 노벨상 받고 그럴 때마다 난 불통 터져요. 우리 애국자를 일본이 잡아다 살아있는 생체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균을 집어넣어서 세균을 집어서 어떻게 죽어가는가를 다 기록해서 일본의 그 의학에 대해서 많은 공헌을 한 것이 우리 한국의 항일 지사들의 생체 실험에서 이용당했다는 거예요. 균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서서히 죽어가는지. 그 예로 아까도 말했듯이 윤동주 서시의 작가 시인 윤동주.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질문 3. 최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아주 여자가 거침없이 그런 말을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에선 지난 9일 중국 러시아 폭격기 비행을 두고 도쿄를 폭격할 수 있다는 걸 과시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의도는 뭘까요? 난징 대학살 당한 중국이 일본을 또 곧다이 짓을 하는데 그 흥분 안 하겠습니까? 질문 4는 중일 갈등이 커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중국 방문을 앞두고 대중 견제보다 전략적 공존적으로 기조를 든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 침묵을 중국을 의식한 거리두기로 봐야 할지 일본은 어떤 신호가 될까요? 질문 5에 미 위트코프 특사가 베를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을 만나 정전안을 논의합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각각 정전안을 내놓은 가운데 베를린에서 본격 논의가 시작됩니다. 영토 문제와 안전보장을 등을 놓고 간극이 큰 상황인데 이번 정전 논의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6에 위트코프 특사는 지난 2일 모스크바에서 푸틴을 만났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이 끝났습니다. 이번에 젤렌스키와 유럽 정상들까지 만나는 만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번 베를린 회동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7. 시리아에서 이슬람 국가 IS 공격으로 작전 중이던 미군 2명과 민간인 1명이 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각한 보복자를 예고했는데요. 미국이 IS 소탕을 명분으로 시리아 내 군대 작전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8. 북한이 내년 초 당대회를 앞두고 전원대회를 마무리했지만 이번에
대남, 대미, 노선 같은 대외 전략을 구체적으로 내놓진 않았습니다. 대신 9차 당대에서 당규약 개정을 예고했는데요.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당규약에 명문화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또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도 좋아지고 아주 김대중 정부 이래 뭐 남북 이산가족 찾기라든지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을 이 보수층이 정권만 잡으면 전부 원수로 만들어 놓으니 거기에 쏟아놓은 뭐 에너지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얼마나 아깝습니까? 예?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좋은 관계를 무너뜨린 데는 뭐 3년도 안 걸렸잖아요. 오늘 연합뉴스 TV에서 2025년도 12월 14일자 뉴스 초점에 계속되는 중일 갈등과 트럼프 특사 젤렌스키 베를린 회동에 가려서 썬가 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마지막은 머니투데이 거예요. 마지막 것은 하겠습니다.